안녕하세요. 닥터 케빈입니다. 오늘은 코 필러 얘기를 조금 심도 있게 하려고 해요. 심도 있게 하려고 하는데, 코 필러 치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슬프게도 괴사염증, 실명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필러 시술 자체가, 2000년 초반, 2000년 중후반부터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굉장히 대중화된 지가 사실은 뭐 20년이 채 되지가 않았어요. 채 되지도 않았는데 원래 개념 자체가 굉장히 2차원적이었습니다. 2차원적. 2차원적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은 저 입맛 주름 보이시죠? 사실은 필러 자체가 허가를 받는 게 조직 수복용이에요. 필러가 이제 뭐 미용 이런 걸로 허가를 처음에 받은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주름 개선용으로 많이 썼어요. 근데 주름 개선용으로 쓰다 보니까 피부 밑에 굉장히 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니들로 시술을 많이 했어요. 니들로 우리 주사 바늘 있죠. 그걸로 시술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필러가 굉장히 비쌌죠. 필러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필러를 이제 소량씩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캐뉼라 자체는 어떤 필러 로스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니들 자체로 하다 보니까 괴사염증이 흔하게 일어났어요.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미간, 뭐 눈밑 수직으로 이제 니들 인젝션 수직으로 할 때 많이 일어났고, 공간 박리 어떤 주입 깊이 이런 것들 공간 박리 자체가 없던 2차원적 시술을 하던 시절에 괴사염증 자체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고 지금은 이제 캐뉼라로 많이 전환이 돼가지고 요즘은 사실 뭐 시술 건수 대비 괴사염증 자체가 뭐 그렇게 저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게 아닌가. 적어도 보합 상태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사실 뭐 크게 걱정은 그 정도는 안 하셔도 될 수준으로 전반적인 어떤 시술 수준은 저는 올라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메인 이야기는 코필러의 어떤 정의입니다. 코필러 정의 이야기. 우리가 코필러를 정의를 하려면은 우리가 코필러를 할 때 코에 어떻게 어느 범위를 시술을 하느냐 이거부터 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코필러를 한다. 야, 자 옆에서 코를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를 시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 코를 옆에서 약간 사선으로 봤을 때. 자,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10년 전에 여기 콧대 노즈 브릿지라고 그러는데 여기 미간뼈가 있죠. 여기 콧뼈가 있고 그래서 이 경계 부분 여기 썬큰 에리아 들어간 부분 여기에 사실 시술을 많이 했거든요. 자, 여기 시술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만 시술을 하면 여기만 시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가 입체적으로 높아졌나요? 아니죠. 아직까지도 이제 코필러 개념 자체가 콧대 위에 살짝 얹어주는 이런 거 약간 뿌띠. 저는 제 시술에 뿌띠라는 이름 절대 붙이지 않아요. 저는 어떤 시술 자체로 굉장히 어떤 entire change, 전체적인 이미지 변화를 꾀하고 콤비네이션 시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줄이고 채우고 해서 얼굴 윤곽 자체를 많이 비수술적으로 많이 바꾸기 때문에 저는 뿌띠 시술이란 말을 자체를 쓰지를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어떤 시술의 개념 자체를 뿌띠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코필러의 개념 자체는 시술 범위가 어디냐? 입술 인중에서부터 코를 높일 수 있는 기둥 자체를 만듭니다. 기둥 자체를 만들고 인중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코끝, 코하부, 중격, 뼈대 위, 미간과 이어지는 이 전체 라인.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전체 라인은 이겁니다. 그런데 아직 뿌띠 개념이 여기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그 시술 여러 번 받아보신 분들 보면은 조명이 좀 강한 데서 보면은 콧대만 여러 번 맞으셔서 이제 피부톤 자체가 여기만 계속 맑게 투명하게 비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또 혈관이 정맥이 큰 게 안에 지나가거든요. 자,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럽니다. 저도 예전에 2차원적 개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코필러를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하고 있느냐. 자, 무한가지로 있습니다. 매부리코, 휜코, 코 자체가 짧아서 코끝 자체를 연장시키는, 필러를 연장시키는 코끝 연장술도 하고 있고, 콧볼 모양 자체가 너무 둥글해가지고, 코끝을 적극적으로 세워가지고, 팔자 필러와 코끝 중격을 올려가지고, 콧볼 모양 자체를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그리고 보형물을 제거를 하시고 싶지 않은데, 보형물 위에 어떤 시술로 교정이 가능한
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시술을 하고 있고, 사고로 인해서 코 끝에서부터 이 미간 밑에 콧대 라인 자체가 완전히 눌러앉아서 재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더 높이어지길 바라는 분들. 자, 7번째, 보형물을 제거하고 난 후에 보형물은 이제 싫고 시술로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건을 하시고 싶은 분들. 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미간 인상을 씀으로 해서 이제 콧등 가로주름에 대한 어떤 요구. 그 다음에 4번째, 우리가 여드름성 피부로 인해서 코끝에 자체 유착이 온 것처럼 코끝 자체가 굉장히 쪼그라든 경우. 자, 이렇게 수술했고, 10번째는 코 자체가 굉장히 예쁜데도 불구하고 더 드라마틱하게 코 볼륨을 체인지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 자, 제가 말씀드린 코필러의 어떤 코필러로 인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적응증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저는 시술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코필러가 왜 어려우냐? 제가 첫 번째 얘기했듯이 범위 지정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술을 다른 데서 받고 오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면은 어디다가 시술을 하던가요? 라고 하면 신경 마취를 한 곳은 별로 없고 마취 크림만 끝에 콧대만 발라가지고 살짝 맞고 끝났다. 마사지를 하더라. 마치고 나서 이제 바세린 바르고 마사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는 전체적인 어떤 코에 대한 시술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어떤 뿌띠 개념의 어떤 인젝션, 조금 몇 단 놓은 수준? 이런 시술에서부터 저처럼 이제 크게 변화를 어떤 모색하는 코 하나로 그렇게 변화를 주는 시도를 하는 그런 의사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코필러가 어려운 이유가 실제적으로 뭐 코필러 얘기하면 혈관 자체도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저는 혈관 자체에 바로 직접 슈팅해서 그게 길을 막는다? 사실 저는 뭐 이런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굉장히 극소수의 문제라고 보고 어떤 변화의 문제입니다. 변화의 문제. 우리가 코필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얼굴이 넙대대하고 코 하나로 좀 심플하게 얼굴에 어떤 변화를 줘서 중앙 부위에 볼륨을 줘서 입체감이 있는 얼굴을 보통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bottom line. 속마음에는 다 그런 어떤 before after change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의 코 같은 경우에는 날개 연골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 짧습니다. 짧고 두꺼워요. 그리고 중격 연골 자체도 굉장히 올라가지 못하게 신축성 자체가 크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야 보니까 코끝 자체를 올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벡터의 힘을 위로 줘야 되는데 위로 주려면 사실 이 부위에 대한 적극적인 공간 방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솔루션 자체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는 병원이 많죠. 그래서 실과 믹스해서 필러 시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과 컨비네이션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코필러 자체에 대한 여러분들 제 얘기를 오늘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사실 영상을 찍는 이유가 저는 지금 배경이 좀 웃기죠. 제 병원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외국에 이제 격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가족들도 여기 살고 있고 제가 이제 틈틈이 생각나는 것들 뭐 글을 끄적이면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브이로그처럼 이제 일상도 올리고 이렇게 제가 생각한 기존에 오랜 동안 생각해왔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 이제 제가 상담할 때 드리는 말씀대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참 고객님들이 좀 똑똑하고 욕심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요즘은 자연스러움을 원하면서도 드라마틱함, 내추럴리티와 어떤 드라마틱 체인지를 컨비네이션해서 공존하는 상태로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시술을 받았는데 자연스러운 걸 원하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어떤 체인지가 안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 느낀다. 웃기잖아요. 그래서 코필러가 또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코필러 맞으시고 나서 일주일마다 한번 관찰해 보세요. 라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코필러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최종 라인 자체가 4에서 8주 정도 뒤에 결판이 난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필러 자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단단한 어떤 고용물질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우리 조직 밀도랑 비슷하게 바뀌는데 이게 한 달에서 두 달에 걸려요. 1, 2주
만에 자리를 잡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필러는 2,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체인지가 일어나요. 실제로 2, 3개월, 3, 4개월 후에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예상하고 주입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코필러를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팔로우업을 한 경우 그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 걸 예측을 해서 그 연수에 맞게끔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주입을 해야 되고 위치는 어떻고 주입 위치는 어떻고 용량은 어떻고 중간중간에 어떤 보조적인 보톡스나 필러, 터치업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몇 단 맞고 끝 이렇게 생각하니까 유지기간도 문제고 변화에 대한 어떤 뚜렷한 체인지도 없고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코 맞고 나서 뭐 딱히 그렇지 않은 뭐 만족을 못하니까 저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 보면 코필러를 5, 6년 전에 콧대만 해놓고 뭐 별다르게 만족을 못 하시니까 그냥 뭐 제가 이제 어떤 아름아름으로 저를 아셔가지고 전체적인 코 어떤 체인지를 원해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 저 역시도 코에 대한 시술 하나 자체로 여기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많은 고민, 밤잠을 설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드라마틱한 체인 변화를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시술에 대해서 내용은 굉장히 이제 뭐 이벤트성 문자라든지 뭐 메일이라든지 많이 받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고 제가 상담 일선에서 많이 받는 질문들 항상 영상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이어폰을 꽂고 들으실 수 있게끔 최대한 부지런하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코필러에 관해서였습니다. 닥터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